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렬하는 알고리즘 참 암기하기 어려웠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정렬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반드시 콘솔 공부할 때 정렬 알고리즘을 암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어쨌거나 sor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ort를 이용하면 숫자 말고요, 문자열 정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사실은 숫자로 저장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 컴퓨터는 이런 영어 단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숫자인지라,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모든 각국의 언어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숫자로 치환을 했어요. 그런 걸 유니코드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웹상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유니코드 표라고 검색을 하면 각각의 영어 알파벳에 맞는 숫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유니코드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소문자 A와 소문자 B의 유니코드 값, 숫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함수가 있는데 바로 캐릭터 코드 at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자, 얘는 이거예요. 캐릭터는 한 글자를 의미해요. 한 글자. 자, 지정한 한 글자의 코드는 유니코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유니코드. 자, 얘들아, 우리 at은 항상 영어도 보면 어디에 콕 집어서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번째에 그 한 글자의 유니코드 값이 얼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A, B, C, D, E, F, G 여러 단어가 있었으면 0, 여기 만약 1이라고 적었으면 B에 대한 유니코드 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글자밖에 없잖아. 그럼 0은 그냥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문자 A의 유니코드 값을 알려줘 라고 적은 거예요. 알겠죠? 또 두 번째는 str2.캐리코더 이거는 소문자 B의 유니코드 값이 얼마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실행을 해봤더니 요렇게 97, 98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소문자 A가 97이면 그 다음 단어는 98로 1씩 증가하나 봐요. 그러면 소문자 C는 99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인즉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들은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쌤 지금요 str1, str2라고 적으시는 행위는 사실은 쌍따옴표 A와 쌍따옴표 B라고 적은 거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굳이 이 A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해 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비교 연산자를 적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숫자로 변환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볼 때 97아 너는 98보다 작은 수이니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A, B이지만.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true가 나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A가 B보다 숫자가 더 작으니 알파벳 순으로 더 앞 글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A, B, C, D 계속 갈수록 숫자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니까. 그래서 개발자가 정렬을 할 때 이 아스키 코드 값의 원리를 이용해서 숫자를 대소비교로, 문자를 대소비교로 처리를 해서 정렬을 만드셨대요. 원리는 그러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서 이 정렬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sort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이 sort는 아쉽게도 오직 오름차순 정렬밖에 안 해줘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면 무엇인고 하니 기역, 니은, 디귿 순, 사전순. 그래서 단곡, 정자 이렇게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쌤 저는 이 글자를 반드시 내림차순 정렬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AR라를 솔트해서
정렬을 했거든요. 무엇으로? 오름차순으로. 근데 쌤이 얘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려우니까 세 번째 먼저 볼게요.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대요. 아, 리버스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아. 뒤집는다는 거예요. 반전시킨다. 그래서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었던 걸 리로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반전시킨다는 거죠. 반전.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트와 리버스를 적절히 활용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쉽게 구현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우리 친구들 이것도 암기해야 되지만 쌤하고 시험을 보고 또 특히나 콘솔 같은 거로 시험을 볼 때에는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꼭 써주세요. 알겠죠? 솔트 쓰지 말고. 물론 이제 돔 지금 테스트 볼 때에는 솔트를 써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ARR 솔트는 오름차순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내림차순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게 형태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분히 해석을 해보면 쌤이 얘를 한번 그대로 따라 쳐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ARR.솔트라고 적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오름차순이 된다. 그럼 내림차순을 하려면 소괄호 부분에 로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오름차순인 걸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괄호에 임의의 함수를 만듭니다. 자, 근데 우리 함수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펑션하고 함수명하고 소괄호, 좌중괄호, 우중괄호. 이게 원래 함수의 기본 구조인데 사실 이 솔트 안에 적는 이 함수는 누가 부를 일도 없고요. 사용할 일도 없고 일회성으로 여기서 한 번만 로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함수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명이 없는 애들을 이름이 없다라 해서 익명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명 부분을 지우고 그냥 바로 여기에 인자를 전달한 거예요. A와 B를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쳐서 사이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안에 대소 비교를 통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암기해주세요. 암기하고 쌤이 나중에 원리를 알려줄게요. 자, A와 B를 비교해서, 즉 왼쪽의 글자와 오른쪽 글자를 비교해서 만약에 왼쪽 글자가 더 크면 양의 정수로 더 크면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 1, 같으면 0. 요거는 하나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일한 원리인데 이 방법은 또 무엇인고 하니 얘는 익명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함수를 만드세요. 함수 이름도 적고 안에 로직은 똑같이 복구. 대신에 이 솔트한테 익명이 아닌 내가 만든 함수의 이름을 쏙 넣어주면 이것 또한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가장 쉬운 건 리버스인 것 같아요.